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군수를 초청해 새해 포부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는 신년 대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달서구 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을 중심으로 달서구 병 지역은 현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대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리에 김용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달서구 병 김용판 국회의원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정말 1월 보냅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9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제대로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 9개월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뭐 선거 때도 만나 뵀었지만은 이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주관이 뚜렷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좌우명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기본적으로 규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란 말 자체가 그 다스릴 치가 들어가니까 네. 그건 적절치 않고 그야말로 행복하게 도와주는 우라고 있습니다. 네. 정치란 말은 정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즉 네. 정치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서포트하면서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용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좌우명으로 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그 국회의원 이름을 통해서 사행시로서 제 나름대로 그 국회의원의 책무를 정리했습니다. 한번 운전대 주시죠. 사행시를 준비했어요? 예. 예,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회. 무엇을 하려는가? 다음 회. 회초리던 민심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며 다음 의기와 뚝심을 동력으로 삼아 마지막으로 원. 원컨대 국태 민안의 책무 이행하리라. 이런 예.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행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총선 끝나고 한번 이 자리에서 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의정 활동에도 좀 쉽지 않은 뭐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뭐 그는 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이제 대면이 제한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주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대면하는 경우에는 이제 극소수로 우리 사무실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네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 보고서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이걸 이제 매달 의정 보고 25시라는 이름으로 매달 또 이래 온라인상으로 SNS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의정 활동하신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지역구의 달서구 평지역에 많은 변화가 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많은 변화, 큰 변화하기로는 제가 좀 쑥스럽고요. 그러나 조그만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제가 기본 철학이 이제 존중과 공감인데 특히 이제 협력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가 좀 많이 정립됐다 생각합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을 간담회를 정리화시켰고, 네네. 그리고 구청과 달서구청이 중요하잖아요. 네. 달서구청의 당정협의회도 상당히 체계화됐습니다. 네. 아마 저로 인해서 병뿐만 아니라 값도 바뀌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는 개념이나 수시로 하는 개념으로 의미 있게 전환됐다. 그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작년 총선 때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한 개만큼은 제가 꼭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우면서도 의미 있는 공약이죠. 우리 달서병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 신청사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네네. 그 특히 두리공원을 끼고 있잖아요. 두리공원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도심에서 그런 공원이 없습니다. 네. 그 두리공원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대구 시민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겠다. 이게 제 공약이었죠.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관광 특화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 관련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특구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류공원을 관광특구라고 이제 공약
걸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 생각이 좀 듣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좀 관광 특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는 두리공원이 이제 사계절의 특징이 있어요. 추나 추동 다 있지만 이제 우선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 성당 못이 있습니다. 네네. 성당 못은 그냥 못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최첨단의 어떤 우리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죠. 네. 이번에 제가 국비를 따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주관합니다만은 그걸로 이름을 말하면 이제 성당목 수변공원 활성화 네. CT 그 실정 사업이라 그러는데 네. 얼마 전에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화를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청사가 들어오는 두리공원 관광 주변을 연계해서 그 두리공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복합 우리 이제 단지도 조성한다든지 네네. 여러 가지 의미 있게 연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중심에 두리공원을 관광특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두리공원의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서대구역과 이제 연계하는 방법이 물론이죠.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서대구역이 대구 산업선철도 뭐 호림역이라든지 서대 세천역 건립을 통해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서남부권의 교통망, 이 두리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대구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서대구 역사가 KTX 역사가 됨으로써 벌써 많이 변화가 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죽전 내거리와 분리 내거리 쪽에 이제 리모델링이 많이 되고 있고 네, 네, 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두리공원과 밀접하게 가깝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변화가 오리라 봅니다. 네. 뭐 트램 같은 것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그 변화가 오도록 온몸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제 두리공원을 발전시키고 또 관광특구로 만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발판이 되지 않을까. 기본 발판이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뭐 지역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힘들죠. 예, 뭐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 올해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원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국비 혹은 특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가 국회에 들어서 보니까 국회의원의 중요한 지역 관련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예산을 많이 따오는 거예요. 네. 돈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국비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따는 게 있고 또 신규로 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든들 빌리지 같은 이런 경우는 하고 있는 거지만 이번 국비를 해서 이제 도움이 되도록 했고 송현동이죠, 든든. 송현동이죠. 네네. 그 좀 전에 말했던 성당못 수변공원 활성화, 그 활성화 지역을 위해서 이제 CT 이런 실정 사업을 위해서 땅 이런 것은 이제 신규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장관님한테 뭐 전화 드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네, 네, 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달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는 일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저는 옛날 말에 우는 우리가 젖어준다는 말에 망고칠리라 생각합니다. 아, 네. 감에서 주는 게 아니고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서구청에서 대구시에서 이제 유관 부처를 올리고 또 그걸 관할한 지역 의원은 열심히 뛰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네. 그냥 수림 올린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로 많이 뛰어다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뛰어야 말씀이군요. 됩니다. 예. 평소 의원님 생각하면 많이 부지런하시다 보니까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국회의원 되시고 저한테도 그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법률 예. 안을 이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발의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법률이라고 따져보면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 지역민 해당이 돼요. 네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꼭 집어 지역민이라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전통 시장이 있는데 기능 상실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송현시장도 예. 그렇다고요. 네. 이 상실된 시장을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게 이제 발의되어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좀 전에 말했듯이 모든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됩니다. 네네. 보이스피싱 같은 게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네. 그런 거. 또 술의 힘을 빌려서 행패에 부르는 주폭 관련 네네. 이런 부분 재정법이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포 관련 정보도 다시 여쭤볼 거고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임대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또 임대료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 우리 당에서도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 손실 보상이라 그래서 이제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그뭐 요새 민주당에도 이제 그 이야기 나오죠. 이거는 자칫하면은 이제 포퓰리즘을 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네, 네. 정밀하게 좀 보다 의미 있게 잘 정리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을 말인데 작년 2월 달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막 확산이 되었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록 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방역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방역 정책 오늘 우리 조영 대표께서도 그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백신 관련된 것은 실패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이제 우리 당에서 요구를 해서 사실 백신도 추가로 편성된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백신 그건 우리들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굳이 K 방역 성공이라는 말 자체도 따져보면은 우리 소상공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희생이 컸다는 거 하나 하고 의료진의 봉사도 물론 컸고,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백신을 제대로 국가에서 잘 보급하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 많이 부족합니다. 네, 현 네. 정부가. 네, 네. 그러나 이런 이제 여야 합을 합쳐서 앞으로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지나가고요. 제가 아까 주폭 이야기 따로 물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주폭이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직접 만든 단어라고. 네, 제가 만든 단어 맞습니다. 예, 충북 지방 경찰청장 재직 시절에 만든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술로 인한 사고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대구도 그렇고 전국도 그런데. 술로 인한 사고라기보다는 술의 힘을 빌린 사고라고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폭과 관련해서 뭐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주폭이란 말은 주치폭력비의 준말로 만들었고요. 네, 네, 이 상습적으로 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이 있었죠. 네, 네, 네. 저는 이 사건 났을 때도 내가 인터뷰할 때도 이거 전형적인 주폭 성향이다. 아, 네, 술 취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끼어온다고 때릴 정도 성향이라면 그건 한두 번 하면 솜씨가 아니죠. 네. 그건 상습성이다. 네, 주폭의 핵심, 제가 추구하는 법의 핵심은 어떤 술에 먹고 나서 이런 범죄였을 때는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수사기관 확인해야 돼요. 아, 그 부분. 그러니까 상습성이 있는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네, 옛날에는 술의 힘을 빌려서 술 때문에 그랬다 하면은 온정적인 문화에서 완화했거든요. 네, 네.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처벌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들고 해서 네, 네. 치료까지 개마도록 하는 재정법으로 그게 다 만들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도 못 해가지고 지금 진척이 좀 좀 느립니다만은 네, 네. 또 조만간 아마 발의되고 통과될 겁니다. 경찰이 이제 기소권을 검찰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검사 기소 독점주의 검찰이 다 가지고 있죠. 네, 네. 뭐 주치폭력, 주폭 사건은 주로 경찰에서 많이 맡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렇게 검찰 쪽으로 기소를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좀 막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검경 수사권 독립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경 수사권도 아무 관계 없고요. 그는 원래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옛날 영장 청구는 지금도 이번에 행소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강제 수사권은 검찰에 있어요. 네, 네. 경찰에서 검찰 청구할 때 제가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상습선 입증해서 보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각됐기 때문에 이는 검사나 판사를 탓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찰을 탓해라.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 이전에 법적으로 상습성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 되면은 기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전과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해서 보고 상습성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런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네. 또 제범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넣으면은 네. 중대한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됩니다. 네. 작년에 국정감사를 처음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을 좀 많이 느끼셨습니까? 국정감사 하시면서. 국정감사가 나름대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회의 권한으로 행정부를 이제 감시하고 네. 통제하는 주요 기능이죠. 예. 그런데 이래 국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해도 행정부에서 그 순간은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고치고 그냥 넘어갔을 때 큰 속수무책이다. 이걸 선배 국회의원한테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시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통제를 하고 지적했을 때 그걸 제대로 안 고치고 하면은 페널티 주는 이게 좀 강해야 되겠다. 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피감 기관의 관계자로 앉아보신 적은 있으시죠? 아, 물론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해보셨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르죠. 네.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저 기억에 남는 국회 이제 국정감사 보면 정말 많은 활약을 하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국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거명되는 그야말로 유명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네. 이를테면은 차베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석유를 국유화해서 그 돈으로 백성들, 그 소위 말하는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지혜를 줬습니다. 네. 99.9%까지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런 권리가 투명하고 활동 못할 때도 최악의 경우에도 57%까지 받다가 대통령 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화수분같이 솟구친다 그러면 그 돈으로 많이 주마돼요. 네. 근데 우리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엄청난 화수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북유럽을 예를 든데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네. 북유럽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제로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세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우리는 지금 더욱더 소득주도 성장이 먼해가지고 기반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업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 친구들도.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원은 결국은 뭡니까? 국가 자살이다. 네. 제약이다. 네. 이걸 지적한 것이죠. 네. 차베스도 그런 인기 있었고 이재명 지사도 인기 있지만 과연 그게 진실인가? 정인가? 그리고 우리 백성이라는 말 쓴다는 말은 가장 편하게 표현하다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네.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그만큼 장기적으로까지도 국민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했는 것이냐?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우선 인기 있는 정책이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속은 곪아가지고 네, 네. 결국 무너지는 거죠. 네. 저는 그래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때 되지 않았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가 좀 필요하면 대통령 좋겠습니까? 선거 준비의 가장 중요한 전 단계를 우리 당에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봅니다. 아, 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네, 네, 네.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 즉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교대부가 마련될 것이고 네, 네. 여기에서 만약 실패한다 그러면은 정말 내년 대선 전국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런 부산시장 선거가 많이 관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이 직접 부산에 가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TK 의원들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입장 어떠십니까, 의원님? 방금 곤란 발음했잖아요. 네, 네. 원래 법상으로는 정답은 곤란이죠. 네, 네. 근데 진짜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거 전략상으로 우리 부산의 우리 당 의원들도 이제 같이 발의했거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김해 신공항이 가장 그런 세계적 권위 있는 기관에서 입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헌지적 버리듯이 버리면서 가덕도를 선택한 것은 선거 전략상의 문제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비판하기도 어렵고 찬성하기도 어렵고 그야말로 곤란한 그런 참 입장에 처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선거 끝나면 진실이 드러나고 많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가슴 아프다. 국민적 관심을 받기 전부터 의원께서는 이제 작년 10월인가요?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인이 사건은 참 가슴 아픕니다. 세 차례나 신고됐는데 제대로 정리가 못 됐잖아요. 저는 이 정인이 같은 뿐만 아니라 이런 참 심각한 사건은 저는 크게 두 가지에서 문제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이걸 담당하는 경찰 수사기관이고 그것을 보호기관 등등
그 담당한 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첫째고요. 네, 네. 둘째는 이게 문제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되잖아요. 네. 이번에 그 두 개 다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도 특히 그 중에 앉아 역량. 이 의사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도 심정은 가지만 이 사람 이 소위 그 가해자들도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 한 군데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군데 갔다는 게 확인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앉아 문제 있는 거로 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A 병원의 이제 의사가 이 문제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의 기록을 A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라고 빨리 판단할 수 발의를 있도록. 했어요. 네. 발의를 했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경찰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경찰에 좀 좀 더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아들, 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네. 수사에 임해야 돼요. 네. 이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강력한 의지, 수사 의지, 관심을 가졌을 때 그러면은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정성이 더하게 되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부모로부터 분리한다고 해서 이 아들이 갈 만한 시설도 많이 없다고 마땅치 들었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죠. 네. 많은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어쨌건 얘가 자기 의사를 필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나 유관 그 공무원 해당 공무원이 두 번만 출동한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냥 보호하는 시설에 네. 인계할 수 있도록 네, 네. 그것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평소 뭐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적인 예로 소득주도 성장 등등은 물론 많은 이 정부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도움 줬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관점이 부족해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국가 관여, 정부 관여가 심합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네. 시장 실패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선을 월등하게 넘어서 개입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부동산 3법이든 네. 소득주도 성장이든 실패로 가고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네. 간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인간의 본성과 심리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인기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안보 같은 경우는 정말 실패한 정책인데 외교안보. 네. 저는 전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은 김정은의 작품이 아니에요. 김정일 작품도 아니고 네. 김일성의 작품입니다. 김일성이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고 유언을 내렸어요. 네. 네. 그래서 핵을 반드시 유언을 내린 이상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포기할 거란 전제하에 모든 것을 퍼주기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온갖 욕설을 다 듣고 삶은 뭐 소몰이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묵묵히 있는 것은 네. 우리 본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격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이죠. 네.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적장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지켜지느냐? 자, 평화는 언제 지켜지느냐? 전쟁을 준비할 때 지켜진다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네. 그 만고 진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께 설 명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 우리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설 명절 잘 쉬시고요. 만사행통 기원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지역 주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은 소해입니다. 소해 우직함이 김용판 의원을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지역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